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1일, 10월의 첫날입니다.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계약을 했죠. KDDI에서 이 부분 확인해 보고 넘어가고요. 이제 바이오주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종목별로 몇 종목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진전의 모습을 기대할 만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오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2600만 안 깨지면 된다. 깨져도 바로 회복하던가 아니면 저점에서 들어오던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언급드렸던 사항이니까 특별히 더 짚고 넘어갈 건 없네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다우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약했을 뿐이지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8000포인트 정도에 붙여 놓은 정도. 8000 위쪽으로 회복되어 있으면은 양호하고 8050에서 8100 위쪽에 있으면은 강한 증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슈로는 미국의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나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중국의 증권 투자 제한에 대한 보도는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말 내내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증권 투자 제한 보도는 오보다라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얘기예요. 중국이 대두,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200만 톤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고위급 회담 앞두고 중국이 먼저 손을 한번 내민 거 아니냐. 미국이 화답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화답을 해줄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최근에 이래저래 이제 강공도 펼치고 이제 좀 완화적인 조치도 하고 있는데 이제 장관급 회담에서 스몰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만 높여놓고 또 에이 아직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자, 우리나라 증시 똑같습니다. 여전히 조정 구간이고 약간의 반등 그래요. 21선 터치하고 2050과 21선 요 사이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다.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90은 당연히 넘어가요. 2130 정도를 넘어가 주면은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반등 좀 나온 거지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다. 오늘 올라왔다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30포인트 정도 소폭 이탈했는데 저점 아래 꼬리도 달리고 저점 매수 나오고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30에 붙여놨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밀리면은 기분이 나쁘고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와 줘야 됩니다. 다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온 다음에 한 640이나 650 사이 정도까지 온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가 아니라 장중에라도 두들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두들기고 나서 조정이 좀 길어진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정보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수급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 그렇게 좋은 수급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1200원 위 오늘도 1200원 정도에 딱 붙여놨는데 1199원이죠. 1200원 부근이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매수가 들어오긴 어렵다라고 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수급의 부재는 누가 대응해준다? 연기금이 대응해서 대체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주식 매수는 연기금이었다.
선물 2,000 계약 2,700 계약이니까 약 3,000 계약 조금 안 되게 매도가 나왔는데 파생 동향이 오늘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위쪽으로 못 올라가게 만든 정도인데 이거는 선물은 어저께 매수한 부분이 좀 많았으니까 어저께 제가 수급 동향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같이 해서 봐드리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일 이후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면은 어제도 7,000 계약 이상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뒷자리 뭐 700, 600 요거 700, 699 빼면은 어제 2,000 오늘 2,000 계약 매도한 거 어제 7,000 계약 매수했으니까 최근에는 그냥 큰 변동이 없었다. 그래도 매수 우위다. 만기 이후에 벌써 또 2만 계약 정도를 쌓아놓은 정도니까 선물 수급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뭐 강하게 이제 뭐 77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뭐 해가지고 어제까지 해서 꾸준히 이제 매수가 일부 조금 들어왔었죠. 그래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다가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한 2050 즈음 되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2050포인트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2050포인트에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니까 또 매도가 나온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좀 가둬놓는다.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수급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번 9월 만기까지 해서 끝났다가 아니고 12월 만기까지는 뭐 조정 구간은 있더라도 현재 수급이 유지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위쪽 상방향 쪽을 보고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위아래 막혀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는 2050 정도 되면은 여기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조정 구간이니까 뭐 강력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수세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매수세가 꺾인 건 아니다.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과 연기금의 주식 매수로 이제 시장이 지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2050포인트에서 저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2050포인트 약간 아래 요 구간에서는 저점 가능성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직 상단을 좀 막아놓는 느낌이 있다. 콜옵션 저 오늘 매도 나온 부분을 좀 풀어준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다음 주겠죠. 10일 고위급 회담 이제 잡혀 있으니까 10월 10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될 거고 중간에 틈새 시장으로는 뭐 수단매성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중국 소비 관련주라던가 제가 뭐 제약바이오나 그러니까 의약품 업종이죠. 의약품 업종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도주는 IT 쪽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이해하고 가시면은 시장을 보는 눈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이틀 정도 이렇게 매수 구간을 주긴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내려와야지 이제 여러분들 가격적으로는 좋고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48,000원 위쪽에서 이 갭 나온 구간을 깨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나는 좀 가격이 높아도 삼성전자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이었고 아닌 분들은 좀 47,000원 부분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럽게 쇼핑 구간 안 주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쇼핑 구간을 주고 다시 올라와 있다. 삼성전자는 양호한 모습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47,00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삼성전자는 크게 뭐 지금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직 이 갭 나온 부분도 지금 이탈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강하면은 걱정이 없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매수 구간이다. 이 구간은 없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저렇게 위쪽에 있어서 쇼핑 구간 안 준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82,000원 구간에서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잘 기다렸죠. 그래서 매수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요 얘기를 안 해드렸네. 삼성전자 일본의 2위 통신 기업인 이제 KDDI에다가
이제 5G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계약을 했죠. 뭐 도쿄올림픽 쪽에 5G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화웨이를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국에 5G 장비로 화웨이를 쓰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미국이랑 이제 그 FTA 협정 재차결하면서 지금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다 뭐 거의 아베가 간이고 쓸기고 다 내주고 있는데 화웨이 장비를 5G 올림픽으로 해서 도입을 한다? 미친 거죠. 이거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럼 트럼프가 에헤 아베 이 친구 일로 와봐. 이거 아니지 하고 등장하겠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없다. 화웨이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유효했는데 지금 소재 규제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이랑 좀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삼성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 그래도 장비는 팔아먹겠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려감이 있었어요. 삼성에서 5G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안 받아들이면은 본인들이 이제 계획은 분명히 삼성이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삼성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강제징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재 규제랑 지소미아랑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는. 그래서 총 뭐 4조 7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장비 공급 이 중에서 절반 이상 한 2조 한 3,500에서 2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가 한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 규모의 장비를 공급한다고 하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노키아랑 에릭슨이 같이 들어갑니다. 삼성이 혼자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중심 수도권 쪽에는 이제 삼성이 들어가고 지방 쪽에는 노키아랑 에릭슨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측에서는 뭐 규모는 말해줄 수 없다. 계약한 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한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약간 넘게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노키아랑 에릭슨이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화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그 5G 이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쪽으로 해가지고 화웨이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삼성이 작년 2분기 2018년 2분기가 8.8%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2019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해서 9.8%까지 올라요. 이제 10%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10% 되겠죠. 2020년 내년까지 2020년까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5G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20%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 쪽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셀트리온 제가 최근에 이게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죠? 너무 약한데요. 좀 강해져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강력하게 실렸고 이제 21선 61선 돌파해서 갭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움직임이 나왔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렸죠. 헬스케어도 움직일 때 됐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54,000원 이 구간을 강력하게 잘 넘어줬다.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데 조금만 더 실려줬으면 좋은데 오늘도 좋긴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지만 대신 이러면 한 차례만 더 이렇게 뽑아주면은 아주 좋겠죠.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면은 가장 뭐 금상첨화 최고의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자 54,000원 요 구간을 회복하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셀트리온, 이제 제약이 뭐 오늘 뭐 급등을 했는데, 뭐 제약 같은 경우도 보고는 있었지만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최근에는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거는 뭐 새로운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램시마 SC랑 램시마 SC 그리고 램시마의
이제 사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진출, 그리고 트룩시마 요 기대감 정도, 그리고 허주마까지도 물론 경쟁 약물들이 이제 좀 세긴 합니다. 허주마는 이 경쟁을 이겨야 되는데,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높다.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램시마도 그동안 고전을 했었는데 사범 진출로 조금은 나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허주마도 출시되면 그래도 나쁘지만 않은 성적이 나오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허주마가 뭐 대성공이 아니어도 나머지 램시마 SC나 트룩시마 쪽에서 커버가 가능한 램시마도 점유율 좀 올라가면은 이 정도는 상쇄되지 않겠냐. 만약 최악의 경우가 나와도 이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그 이슈가 그냥 나온 겁니다. 셀트리온 쪽은. 그래서 그룹사들이 강력하게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임상 3상 성공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상승 정체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은 28,000원 구간에서 제가 매수하시면은 요거 회복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감사 문자가 좀 왔는데, 요 정도 오면은 일단 한 번 정도는 저항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아직까지 꺾인 건 아닙니다. 근데 저항을 받고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수는 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기존에 그어드린 75,000원 그대로 딱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자, 주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 탑라인 발표한 다음에 진양곤 회장이 기자회견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회장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진양곤 회장이 발표한 거랑 내용이 다른데 갑자기 코빙턴이랑 왜 계약을 하고, 컨설팅 회사랑 계약을 해서 왜 프리엔데이, 왜 FDA랑 이제 뭐 사전 미팅을 하고 품목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진양곤 회장이 분명히 이거 허가 못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짓이지 이거는? 주주분들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무슨 짓이지? 기업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진양곤 회장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리보세라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임상 발표 나오고 진양곤 회장이 인터뷰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의 문제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터뷰 때문에 밀린 거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올라왔죠? 임상 3상 발표 전까지 올라왔죠. 임상 3상이 성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이 구간에서 그런 노이즈 없이 성공 발표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끝은 아니라고 보는데, 바닥에서 올라온 구간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좀 있으면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러면은 적어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 번 정도 매도하려는 심리는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본전이신 분들이 본전 심리가 분명히 나올 거고, 이제 밑에서 수익 보신 분들의 수익 실현하는 심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정도는 정체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7만원 위쪽으로 넘어가고요 하면은 수익 실현해도 뭐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거나 뭐 조정 구간이 조금 나오면은 그때 매도하신 분들은 내가 매도한 물량의 한 절반 정도만 다 재매수를 했는데, 재매수를 그래요. 여기서 했다고 할게요. 6만원권에서 재매수를 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못 가고 5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기어가면은 피곤하시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신 분들은 매도한 물량의 절반 2분의 1 정도만 더 다시 사는 게 맞다. 뭐 5만원까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HLB 임상 성공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건 상승이 잠깐 정체되는 구간이 오고, 이제 임상 성공에 대해서 뭐 만약에 이제 품목 허가를 받는다, 사전 미팅이랑 잘 돼가지고 이게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허가를 못 받으면은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염두는 해두셔야 돼요. 이번에 최근에 임상 3상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 변수가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하셨죠. 품목 허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조금 더 봐야 된다. 근데 가능성은 분명히 뭐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빙턴이 뭐 동네 기업도 아니고 그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FDA 전문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기업인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계약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다. 근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은 하자. 품목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생각은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지온 같은 경우도 미국 특허청에다가 임상 3상 유대나필 이제 임상 3상 데이터 결과로 추가적인 이제 용도의 특허 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뭐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희귀의약품 쪽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독점 기간이 기존에 2035년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뭐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2039년까지 이제 연장돼서 이제 독점 기간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최대 경우입니다. 허가시. 그래서 뭐 메지온 같은 경우도 제자리 찾아 올라오고 있다. 얘는 뭐 잠정적으로 임상 성공이다 했는데도 못 간 거였죠. 그냥 주변 영향으로. 근데 얘는 가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 정상적인 거고, 이제 역사상 뭐 신고가였던 최고가였던 15만 원대 얼마 남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제는 상한가 가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저도 한 2번 정도 최근에도 뭐 말씀드렸었는데, 대장암 완전관에 이게 뭐 유럽 종약에서 뭐 얘기가 나온다. 이거 기존에도 계속 발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동안 만원대에서 만원을 이탈하고 뭐 7,820원까지 가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의해서 뭐 핑계거리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그 약세 심리를 돌파. 그래서 이제 대장암 쪽으로 해서 흑색종하고 대장암 쪽 해가지고 완전간해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능성을 좀 높이는, 신라젠도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 이 정도의 움직임. 많이 내려와도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반등 정도,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 이 정도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자주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뭐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저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했는데, 뭐 임상 오염이라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뭐 기업 자체의 실수가 나오면서 안정성이라던가 뭐 효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나온 것 같은데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왔는데, 오염돼 가지고 위약 대조군이랑 해서 이제 차이가 좀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임상을 뭐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데이터 값으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임상 그 시작할 때 제출할 때 분명히 이 사항이 있었을 텐데, 글로벌 빅파마들은 다 있으니까 있었을 텐데 뭐 어떻게 되는지 요건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릭스미스도 임상을 포기는 안 했다, 뭐 이런 이슈로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는 뭐 뉴스드 기사들이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임상은 원래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정도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치료제면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안정성이나 결과값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오염만 안 됐으면 성공인데라고 유추할 만큼의 가능성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헬릭스미스 뭐 추후에 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주주분들 입장에서 CB 발행이나 유증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전환사채랑 유상증자요, 이쪽으로 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미리 한번 이제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아직까지는 유보금이 분명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기업이 오염된 거를 미리 알고 유보금을 땡긴 건 아니겠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음모론적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음모론적인 색깔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생각이야 다 하죠. 그럴 가능성도 뭐 눈꽃만큼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처럼 뭐 과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을 다 열어는 놓는데, 일단 유보금은 있으니까 임상 3상 정도는 진행될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니다. 9120이 이제 DPM 말고도 PAD도 있으니까 이건 내년에 임상 3상 종료되는데, 요 상황이라도 잘 나오면은 이 정도 지금 주가 정도는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품목 허가에서 판매까지 잘 되면은 기존 주가 복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과를 봐야겠죠. 이게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오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헬릭스미스의 기술력 자체는 뭐 의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거야말로 HLB의 진양고 대장 말처럼 이거야말로 임상 지연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입을 가볍게 본인은 가볍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신중하게 얘기했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가벼운 발언이 문제가 된 것 같고 헬릭스미스야말로 이게 진짜 임상 지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12월에 결과 발표 나와서 도출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지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좋든 나쁘든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바이오 사기니 아니니 어쩌고 하셨던 분들도 셀트리온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신약 개발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까다로운 유럽에서 오리지널 약보다 더 잘 판매가 잘 되고 있을 정도고 오리지널도 실패한 레미케이드의 SC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했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기술력과 연구력 기술력과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신약 개발 기업이 뭐 임상 성공 이런 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쪽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뀐 흐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은 조금 조정 구간인데 뭐 엄청나게 뭐 길게 가기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 이후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 몇몇 이슈들이 있으니까 모멘텀은 어디선가에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